컬리가 10년 동안 적자였는데도 살아남은 이유를 보면 QQQQLD, TQQQ 투자자가 왜 계좌에서 버티지 못하는지도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컬리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새벽 배송은 돈을 태우는 장사다. 적자 기업은 결국 버티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1분기 컬리는 영업이익 242억 원을 냈습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13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벌었던 영업이익 131억 원도 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섰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컬리가 갑자기 대단한 상품 하나를 터뜨린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QQQQLD, TQQQ 투자자가 꼭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좌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하나만 보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오늘 오르면 좋아 보이고 내일 떨어지면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TQQQ가 하루에 5% 오르면 천재가 된 것 같고 하루에 7% 빠지면 내가 왜 이걸 샀나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하루 등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계좌의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컬리가 적자 기업의 대명사였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2015년 창업 이후 거의 10년 동안 연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씩 태우는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배송은 편하지만 돈이 안 남는 장사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거래액은 1조 891억 원, 매출은 7,457억 원, 영업이익은 242억 원입니다. 거래액은 29% 성장했고 매출은 28.4% 성장했습니다. 한국 전체 온라인 판매액 성장률이 9%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컬리는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냥 많이 판 게 아니라 팔수록 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컬리의 매출 총 이익률은 2022년 27.6%였습니다. 2023년에는 29.7%로 올라왔고 2024년에는 31.8%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33% 수준까지 올라온 흐름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전에는 팔아도 남는 게 적었는데 이제는 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많이 남는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QQQ를 사든 QLD를 사든 TQQQ를 사든 중요한 건 오늘 얼마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상품을 어떤 비중으로 들고 있느냐, 하락장에서 얼마까지 버틸 현금이 있느냐, 상승장에서 욕심 때문에 계좌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느냐, 그 구조가 진짜입니다. 컬리가 살아난 첫 번째 이유는 물류 효율화입니다. 새벽 배송은 원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배송비, 포장비, 인건비, 물류센터 운영비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커지면 한 건당 비용이 줄어듭니다. 주문이 쌓이고 동선이 정리되고 물류센터 회전율이 올라가면 같은 배송을 해도 예전보다 덜 힘들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컬리는 이제 무조건 새벽 배송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밤 9시부터 자정사이 배송도 늘리면서 물류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QQQ, QLD, TQQQ 비중이 예술처럼 맞아 떨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립니다. 초반에는 수익률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매달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넣으면서 구조를 다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현금 비중을 만들고 QLD를 중심으로 쌓고 TQQQ는 욕심이 아니라 기회 구간에서만 쓰는 사람은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나중에는 무섭게 달라집니다. 컬리가 살아난 두 번째 이유는 물류 능력을 외부 셀러에게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컬리가 직접 재고를 사서 직접 하는 구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컬리가 가진 물류 인프라를 다른 판매자에게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매출을 얻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물건을 사서 팔 때는 재고 부담이 있습니다. 안 팔리면 손실입니다. 하지만 플랫폼과 인프라가 되면 남의 거래에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 보면 이게 바로 계좌의 레벨업입니다. 처음에는 내 월급만 투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배당이 붙고 현금 흐름이 생기고 수익이 다시 투자되고 계좌 자체가 돈을 끌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처음 1천만 원은 내가 만든 돈입니다. 하지만 1억 이후부터는 계좌가 같이 일합니다. 3억 이후부터는 시장의 상승이 내 노동보다 더 큰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반이 힘든 겁니다. 컬리도 1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투자자도 처음 3년, 5년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구간에서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내 계좌가 아직 구조적으로 강해지기 전에
결과부터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컬리가 살아난 세 번째 이유는 뷰티 컬리입니다. 뷰티는 식품과 다릅니다. 제품 크기가 작습니다. 물류센터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객단가가 높습니다. 마진도 좋습니다. 이 말은 같은 박스 하나를 보내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컬리는 신선식품으로 고객을 붙잡고 뷰티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센스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QQQ는 계좌의 중심을 잡고 QLD는 속도를 붙이고 TQQQ는 강한 구간에서만 폭발력을 더해야 합니다. 전부 TQQQ로만 채우면 빠릅니다. 그런데 빠른 만큼 망가질 확률도 커집니다. 전부 현금으로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안전한 만큼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컬리가 식품만 붙잡고 버틴 게 아니라 뷰티, 물류, 네이버 협업까지 붙여서 구조를 바꾼 것처럼 우리 계좌도 QQQ, QLD, TQQQ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컬리의 가장 큰 변화는 네이버입니다. 컬리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안에 컬리 앱마트를 열었습니다. 출시 이후 거래액이 매달 50% 이상 증가했고 3월 기준으로는 출시 시점 대비 거래액이 9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컬리가 직접 고객을 데려오려면 마케팅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네이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천만 명의 트래픽이 바로 연결됩니다. 고객을 데려오는 비용은 줄고 거래액은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매번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정신적인 비용, 시간 비용, 감정 비용, 손절 비용, 추격 매수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내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시장의 트래픽이 내 계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스닥이 오를 때 QQQ가 중심을 잡고 상승장이 강해질 때 QLD가 계좌를 밀고 큰 조정 이후 TQQQ가 폭발력을 더하면 내가 매일 예언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TQQQ 더 사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TQQQ를 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TQQQ를 살 자격이 있는 구조를 갖췄느냐입니다. 현금이 없는데 TQQQ를 사면 하락장이 왔을 때 버틸 수 없습니다. QQQ와 QLD 중심이 없는데 TQQQ만 사면 계좌가 하루하루 감정에 끌려갑니다. 수익이 났을 때 줄이는 기준이 없으면 결국 욕심이 이긴 날부터 계좌는 무너집니다. 컬리도 처음부터 흑자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욕먹었습니다. 10년 동안 의심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물류를 깔고 고객을 모으고 카테고리를 넓히고 네이버와 손잡고 마진 구조를 바꿨습니다.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지금 왜 그걸 사냐고 말할 때 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TQQQ는 위험하다고 말할 때 나는 비중을 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QLD는 애매하다고 말할 때 나는 내 속도를 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QQQ는 느리다고 말할 때 나는 내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계좌가 커지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구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컬리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기업가치 2조 8천억 원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2021년 프리-IPO 당시 4조 원 평가를 받았고 한때 장외 시장에서는 1조 원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2조 8천억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이 숫자에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가치도 흔들립니다. 좋은 기업도 흔들립니다. 좋은 계좌도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흔들릴 때 망가지느냐, 흔들리면서 구조가 좋아지느냐입니다. QQQ, QLD, TQQQ 투자자가 진짜 봐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 내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가? 수익이 났을 때 내가 더 차분해지고 있는가? 손실이 났을 때 내가 더 정확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들고 있어도 오래 못 갑니다. 컬리의 IPO도 아직 숙제가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 지분율이 50%를 넘는 구조라서 상장 과정에서 거버넌스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흑자 전환이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수익이 나면 끝이 아닙니다. 수익이 났을 때 비중 관리가 시작됩니다. 계좌가 커지면 끝이 아닙니다. 계좌가 커질수록 멘탈 관리가 시작됩니다. TQQQ로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려운 건 TQQQ로 번 돈을 지키는 겁니다. QLD로 2배 속도를 타는 것보다 어려운 건 흔들릴 때 2배 공포를 견디는 겁니다. QQQ로 오래 가는 것보다 어려운 건 남들이 더 빨리 버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속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컬리 이야기는 단순한 유통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10년 적자를 버틴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태우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 어느 순간 진입장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망한다고 말하던 시기에 쌓은 물류, 고객, 데이터, 협업이 결국 숫자로 터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좌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월 100만원 넣어도 티가 안 납니다. QQQ 몇 주, QLD 몇 주, TQQQ 조금 사봐야 인생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하락장을 기회로 봅니다. 비중이 정리된 사람은 급등장을 욕심으로 망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뉴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래 버틴 사람이 시장의 과실을 가져갑니다. 컬리가 10년 적자 끝에 흑자로 돌아선 것처럼 투자자의 계좌도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뀝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고치면서 버텨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비중을 알고 사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면서 믿어야 합니다. QQQ, QLD, TQQQ는 우리에게 빠른 부자를 약속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대신 제대로 설계하면 인생의 속도를 바꿔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컬리가 보여준 건 하나입니다. 망할 것 같던 기업도 구조가 바뀌면 다시 평가받습니다. 우리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흔들린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느리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바꿔야 합니다. 감정으로 사지 말고 구조로 사야 합니다. 공포로 팔지 말고 기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남의 수익률 보지 말고 내 계좌의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구조를 봐야 합니다. 내가 넣는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내 현금이 얼마나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 TQQQ 비중이 욕심인지 전략인지 이걸 봐야 합니다. 컬리는 10년 동안 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 시장이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남들이 못 믿을 때 조용히 쌓고, 남들이 흥분할 때 차분히 줄이고, 남들이 포기할 때 다시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자는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구조를 고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계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컬리의 흑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버티는 사람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며 버틴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